안녕하세요, 노리쌤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왜 머리를 그렇게 가리고 인사를 하세요? 아니 제가 매번 촬영하고 나서 정수리 좀 안 비게 잡아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영상 찍을 때마다 얼마나 정수리 신경 쓰는지 아세요? 근데 정수리는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머리카락이 원래 가는 편이에요. 거기에다가 피지 분비도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원래도 좀 탈모에 취약한 두피이긴 했는데요. 20대 후반에 염색을 좀 잘못하고는 이제 좀 화학적 손상을 심하게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피가 아예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그 미용실 생각하니까 아직도 부들부들하네. 그러고 나서는 약간 좀 따가운 게 가시더니 각질이 엄청 일어나면서 머리카락도 같이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줄어든 게 회복이 다 되지는 않고 또 수련 받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휴지기 탈모도 같이 오고 하면서 제 가르마는 뭐 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머리가 빠지실 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저한테 어떤 탈모가 왔는지부터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원인이 없어지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마가 제가 언젠가 교과서에서 봤던 모양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안드로겐형 탈모라고 해서 남자에서는 대표적으로 M자 형태로 나타나는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에서는 그 M자가 아닌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탈모가 있어요. 제 가르마 모양은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성형 탈모로 생각을 하고 제 탈모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먼저 알아본 거는 먹는 약이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 치료한다고 약을 좀 드시잖아요. 안드로겐형 탈모는 기전상 두피에서 생기는 DHT를 억제해주면은 탈모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치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그 DHT 생성을 막게 하는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여성, 특히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혹시라도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태아 기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약 중에서도 이 약을 제외한 그 밖에 미녹시딜이나 이뇨제, 스피로노락톤 같은 약을 복용을 해볼까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약들이 고혈압 약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좀 저혈압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약을 먹었을 때 조금은 약을 먹기에 제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 약들 자체가 여성용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약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약은 결국은 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탈모를 겪으신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먹는 약을 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바르는 약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하나요?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르는 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30대, 지금 20대, 30대 젊은 여성분들한테서도 탈모가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1차적으로 써볼 수 있는 약이 바르는 약이에요. 제가 썼던 약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3%의 미녹시딜을 바르게 됩니다. 미녹시딜은 되게 재밌는 약인데 맨 처음에는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다 보니까 발모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국소적으로 도포도 해보고 먹어도 보고 하면서 탈모 치료제로 쓰게 된 거죠. 바르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탈모가 진행되는 두피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모낭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한 번만 발라서 효과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침이랑 저녁 해서 하루에 2번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발라줘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뭐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바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더 더 확 심해진다. 빠질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게 바르는 약의 특징이 중단하고부터 효과가 떨어져요. 사용 꾸준히 하면 좋은데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또 발랐던 두 번째 약은 엘크라네
엘크라넬입니다. 엘크라넬은 알파트라디올이라는 성분으로 우리 이제 남성분들 탈모약 같이 두피에서 생기는 DHT라는 거를 억제해 줌으로써 탈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치료 효과를 보는 국내 연구에서는 모발 굵기가 좀 굵어지고 개수가 좀 늘어났다라는 결과도 있긴 한데 미녹시딜보다는 그 효과가 좀 덜해서 미녹시딜을 주로 가져가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엘크라넬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발라야 돼요? 두 개 다 바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녹시딜과 엘크라넬을 둘이 같이 사용해서 도포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근데 사용하면서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발랐을 때 굉장히 끈적끈적거리면서 머리가 금방 떡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녹시딜이랑 엘크라넬이랑 약간 그 흡수시키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저녁에 둘이 약간 시간 텀 두고 두 개 다 각각 발라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바르셨고 실제로 효과가 좀 있던가요? 제가 이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발랐었는데 바를 때는 좀 개선된다는 느낌은 있어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발랐을 때 거울 봤을 때 좀 덜 비어 보인다 이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휴지기 탈모가 오면서 이게 효과가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치료 진행상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치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바르는 거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약은 먹긴 싫지만 요즘 영양제 같은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는 영양제 같은 거는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 제가 그래서 이 두 약의 문제가 매일 꾸준히 발라야 되는데 제가 꾸준히를 진짜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약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내가 제대로 못 바를 바에는 보충제를 좀 같이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영양제 복용을 최근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탈모에 좋은 영양제는 어떤 것들을 먹어봐야 될까요? 이게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먹음으로써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줌으로써 굵기를 좀 굵게 하고 모발을 좀 튼튼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 복용 자체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조금은 접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효과가 좋은 영양분 위주로 해서 좀 골라서 좀 복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영양소는 비오틴. 이거 워낙 유명해서 탈모 고민이신 분들은 저보다 먼저 드셨을 거예요. 비오틴이라는 친구는 체내에서 단백질이나 지질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우리 몸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 주로 이제 케라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오틴이라는 친구가 이 케라틴을 합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오틴을 많이 먹게 되면은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탈모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양의 비오틴을 먹어줘야 되는가? 하루 섭취량으로는 한 2,000에서 5,000 마이크로그램까지 복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평소에 먹는 음식만으로는 섭취하기가 어려운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을 영양제로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또 다른 영양소는 어떤 게 있죠? 두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뼈 건강하고는 관련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모발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서는 탈모가 있는 사람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라는 이제 결과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비타민 D 결핍 자체가 탈모의 무조건적인 원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한국인에서는 비타민 D의 농도가 점차적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요. 비타민 D 결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비타민 D 결핍만 또 동반되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좀 탈모 증상이 있다 하시면은 비타민 D 피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핍이 동반됐을 때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검사를 하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많이 섭취를 했을 때에는 뼈 건강에 오히려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의 비타민 D 레벨 수준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피 검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올해 중에 비타민 D를 포함한 피검사를 진행 후에 혹시라도 결핍이 되어 있으면 영양제 복용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고 있냐면요. 일단은 비오틴 5,000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과 더불어서 체내의 활성산소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복용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용하고 나면은 확실히 좀 배수구에 보인 머리카락이 좀 줄어든 느낌? 은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갑자기 보더니 요즘 가르마가 덜 비어 보인다? 이러더라고요. 허허, 가르마 열심히 보고 있었다 이거지. 은근 신경 쓰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 새끼. 왜 갑작스런 탈밍아웃에 좀 구독자분들이 많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여성형 탈모라는 게 또 어디 가서 탈모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고민 상담하기도 어렵고 하셨을 건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면은 저와 같이 우리 함께 탈모를 치료해 보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